자,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그 1 테스트 잠깐 OX 본 거, 그것 좀 하나, 좀 봐보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1 테스트는 안 할게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강의실이 뭐 약간 이래가지고 뭐 그런 것 같아서 아마 그리고 월요일 날 우리 1 테스트 보는데 그때는 수요 공급 파트까지 해가지고요. 뭐라고 할까? 진도별 모의고사 좀 볼게요. 한 20문제 정도 볼게요. 20문제를 한 25분? 30분? 이렇게 해서 볼 테니까 한번 잘 봐주세요. 그냥 보라고 하면 또 잘 안 보세요. 그래서 제가 1등 하신 분한테 선물 하나 줄게요. 뭐냐면 뭘 줄지 모르겠어. 그냥 필기노트나 이렇게 매번 조그만 거 책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어차피 객관식 때 할 건데 그냥 그거 드릴 테니까 그래도 싸서 드리는 거니까 그거 좀 이렇게 그래도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1등 하시는 분 1등이 동점자면 좀 문제인데 아무튼 거기다 쓸게요. 그래서 보통 문제가 쉬워가지고 1등이 여러 명 나올 수 있어서 1등 하신 분한테는 거기 할게요. 대신 동점자가 있으면 안경을 쓴 사람 우선이고 우리가 뒤에 나중에 배워요. 사전 편찬식 이런 거 비슷하게 우선순위를 정할게요. 그리고 1등만 하면 좀 너무 그렇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니까 한 7등이나 사람이 좀 많으니까 한 중간에 한 15등 할까요? 15등이나 제가 거기다 쓸게요. 그날 아침에 이렇게 눈 떠서 몇 등 할까 해서 운이죠. 15등에 맞출 수 있어요? 그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팔자예요, 팔자. 그러니까 노력해서 할 만한 거 있고 15등에 걸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팔자로 하는 행운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할 테니까 좀 잘 봐두세요. 그리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무슨 어떻게 하고 요령 부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냥 꾸준히 수업 빠지지 않고 예습 복습 열심히 하는가, 예습 빼고 복습 열심히 하는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제 1 테스트 간단하게 10개 정도 있는데 그거 좀 한번 정리합시다. 자, 우선 수요 공급 뒤에 조세 파트 그거를 있는데 테스트 복습 보면 자, 1번에 조세 귀착은 조세 전가가 완료돼서 실질적으로 조세 부담이 특정 경제 주체에게 귀속되는 거. 우리 책에 있는 표현 그거를 그냥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제 기업에게 세금을 때리죠. 그럼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니까 이쪽이 앞이에요. 가치가 이렇게 창출되는 이 부분에서 여기가 이제 소비자가 있죠. 소비자가 이렇게 물건 사는 소비자가 있고 여기가 이제 노동과 자본, 투입 요소 하는 생산 요소 공급자가 있어요. 여기 세금이라는 폭탄이 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폭탄을 기업이 다 자기가 부담할 수도 있어요. 떠넘길 수 없을 때는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떠넘길 수도 있고 이걸 전전이라고 얘기하고요. 소비자한테 가격을 이제 올려가지고 부담시키는 거예요. 야, 가격 세금 부과했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은 560원에 그냥 올려서 받는 거죠. 물론 일부 소비자는 안 사요. 뭐야 해서 나가기도 하고 일부 소비자는 그냥 그 정도까지는 난 낼 생각이 있어 하면은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뒤로도 전가시킬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후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후전이라는 것은 여기 노동과 자본, 인풋을 제공한 대가로 뭔가 임금과 이런 걸 줄 텐데 압박하는 거죠. 야, 지금 경기 안 좋으니까 임금 조금만 받지 뭐. 아니면 절반은 열정페이를 줄게. 이렇게 하면은 임금이 떨어지거나 나중에 이자율이 하락하거나 이렇게 돼서 생산요소 공급자에게 떠넘기는 거. 이걸 이제 후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세 전가라 그러고 그래서 실제 누가 이거를 일부 부담하는가 그것을 조세 전가와 귀착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네요. 자, 개념만 좀 잘 봐두시고 시험 문제 거리는 아닙니다. 다음 2번 볼게요. 자, 종량세가 생산자한테 부과되는 경우 공급 곡선이 단위당 조세액만큼 상방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경제 주체가 2명 있잖아요. 소비자와 생산자 이렇게 있고 정부가 여기 개입을 한다고요. 사실은 조세를 부과할 때는 여기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가 극대가 돼서 가장 좋은 거죠. 여기가 소비자 잉여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생산자 잉여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생산자 잉여. 자, 근데 이제 정부가 보통은 생산자한테 텍스를 부과하나 소비자한테 텍스를 부과하나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생산자한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렇게 세금 때린 만큼 곡선이 상방 이동해요. 그래서 0, 1, 점점점에서 2, 요거 3개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게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보다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이거요. 세금을 때리니까 물건 소비자가 더 사고 싶은데 더 먹고 싶은 사람들도 일부
못 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생 손실이 발생하고 얘요. 노동력을 더 공급하고 싶은데 세금을 때리니까 더 공급을 못 해요. 그러니까 100명 딱 고용돼야 최적인데 80명밖에 채용 안 됐다? 그게 비효율성이죠. 이게 나중에 실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게 후생 손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0, 1, 2 요거 찾으면 되는 거니까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하던 아니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던 0, 1, 2 그 점은 똑같기 때문에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3번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생산자한테 부과되던 소비자한테 부과되던 똑같고요. 4번 볼게요. 자, 4번은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거의 밑줄 쫙 치시죠. 자, 그럼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이 뜻인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수요 곡선이 소비자가 탄력성이 무한대 이 뜻이에요. 그럼 탄력성이 무한대라는 것은 힘이 센 이렇게 되는 거죠. 힘 세나니까 뭐 도봉순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예, 몰라야 돼요. 저도 잘 몰라요. 어제 틀어보니까 이상한 도봉순 해서 잠깐 있던데 뭐 힘이 되게 세더라고요. 뭐 바둑알 탁 치니까 뭐 막 저기까지 날아가던데 굉장히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 센 애한테 어떻게 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야 네가 내 했더니 도봉순이 딱 하면 야 네가 내 하고 딴 애한테 떠넘기게 되는 거니까 전갈하게 돼서 힘 센 애는 당연히 조세 부담을 안 한다고. 근데 완전 힘 세니까 도봉순 같이 센 거니까 조세 부담이 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생산자한테 전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소비자가 부담을 100% 지는 게 아니라 생산자가 100% 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100% 전가하니까 생산자가 100% 부담한다, 귀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거를 그림으로 풀 수 있는데 그냥 바로 보이면 바로 보이는데 그걸 그림으로 애둘러서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셨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바로 탁 보면 바로 탁 보이는 그걸 하려고 우리가 그림과 수학 이런 걸 막 도입을 하는 건데 가끔 사람 중에서는 그냥 뭐 약간 재능이 있는 거죠.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그냥 그걸로 그냥 가세요. 아셨죠? 괜히 이렇게 속도를 늦출 필요는 없어요. 자, 아무튼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탄력성이 무한대니까 이게 수요 곡선이 수평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수평이어야지 가격이 이렇게 살짝만 변해도 네 그러면 소비량이 크게 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공급 곡선에다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S0 조세 부과 전 생산자한테 부과하세요. 수요한테 부과한다 해서 이거 내리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럼 자기가 막 또 헷갈려요. 그렇죠? 가능한 한 심플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공급 곡선에도 똑같다는 원리를 배웠잖아요. 근데 왜 여기다 해요? 그래서 S1 이렇게 되면 균형점이 0에서 1 이렇게 되고요. 자,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어떻게 돼요? 원래 제로점하고 똑같잖아요.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2로 떨어지니까 소비자 가격은 이전과 똑같고 생산자 가격은 이렇게 돼서 생산자가 100% 다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볼게요. 그런 것도 이제 문제 풀면서 약간 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개념 잡는 거 그리고 간단한 내용만 좀 확인하는 거고요. 5번 볼까요?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이게 완전 탄력적인 게 아니라 반대로 5번은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수요 곡선이 수직인 거예요. 수직. 그래서 이게 쫙 수직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딱 봤을 때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요. 이 수요 곡선 수직이라는 거 느낌 가지시죠? 여기 보시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물건을 요만큼 살 때 저는 최대한 이만큼까지 낼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좀 가팔라져요. 그럼 저는 이만큼까지 낼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더 이렇게 가팔라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낼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더 나가서 이게 수직으로 돼버리면 저는 이거 하나 사기 위해서 저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바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이다라는 것은 거기에 소비자 수요자가 완전히 그냥 중독돼서 그냥 그렇죠. 한계 효용이 거의 무한대로 이렇게 쫙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다 부담할게요. 이렇게 된다고요. 자, 우선 그림을 보시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S0 조세 부과 전이니까 여기 제로로 합시다. 조세를 100원 부과했다 할게요. 그럼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100만큼 이렇게 이동하죠. S1 이게 자꾸 평행하지 않죠.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가?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1이에요. 1. 이렇게 비싸진 걸 부담하니까 이게 P가 되고 이게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이건데 조세부가 전과 똑같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2점은 여기에 2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100% 부담하게 되고, 이거는 초과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요. 초과 부담은 여기 삼각형인데, 여기 보시면 초과 부담이 왜 안 발생합니까? 이 초과 부담은 둘이 막 싸우는 거야. 제가 앞에 분한테, 여기 안 보이는 사람한테 바구니를 줬더니 이분이 뭐야 해서 바구니 뒤로 던지니까 또 뒤에도 또 일진이 있어가지고 넌 뭔데? 하고 바구니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어야지 도대체 이게 바구니 던지기 게임 하고 있는 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다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쓸데없는 세금 때림으로써 발생하는 낭비, 쓰잘데없는 시간, 그런 게 다 후생 손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비자한테 세금을 딱 냈어. 근데 얘가 완전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다 낼게요. 뭐 그냥 아무런 그냥 고민이 없잖아요. 자유롭게 그냥 바로 뚝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후생 손실이 없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세금 안 내려고 피하려고 막 저항하는 과정에서 막 이렇게 막 피하면서 쓸데없는 뭐 그런 것들, 그게 다 중간에 허공에 날리는 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에 6번 볼까요? 자, 6번은 조세를 부과했는데 초과 부담은 세율의 제곱근이 뭔지 아시죠? 그 루트예요, 루트. 제곱근 때문에 이렇게 탁 할 수 있는데 이거 공식 암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분의 1 세율의 제곱 탄력성 PQ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 뭐 재정하기서 쓰는 건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좀 복잡한 식으로 공급 탄력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데 그거 그냥 굳이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세율의 제곱이에요. 세율의 제곱. 초과 부담은 세율의 제곱.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그림 한 가지 색깔로 그려볼게요. 수요 곡선 이렇게 있고 공급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세율이 이렇게 있고 2배 비싸졌어요. 그럼 여기가 0, 여기 이렇게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보조선 그리면 다른 거 축은 안 써도 이해되시죠? 이게 초과 부담인데 이게 T만큼 했을 때 2T만큼 부과하면 이게 1, 2, 3, 4, 4배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이게 이제 2배 올렸을 때 초과 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하나 더 보시죠. 자, 이거 탄력성에 비례해요. 탄력성.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력성이 크다라는 것은 세금 안 내려고 세금 내! 했더니 나 자꾸 이러면 나도 화낼 거야 하면서 이렇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세금을 부과해서 S에서 S1 이렇게 올라갔다 할게요. 수요 곡선이 가파른 게 있고 좀 요걸 기준으로 완만한 게 있고 그러면 자, 삼각형 여기는 좀 작네요. 여기는 삼각형이 크네요. 이렇게. 그쵸? 삼각형이 하얀 색깔은 작은데 수요 곡선 기울기가 가파른 거죠.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면 이거는 가격이 오를 때 소비량이 쬐끔 주는 거예요. 탄력성이 작은 거고요. 탄력성이 작은 거니까 힘이 약한 거예요. 약해. 이렇게요. 힘이 약하니까 그냥 얘한테 탁 세금을 때리면 얘가 뭐 그닥 저항을 안 하니까 초과 부담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진 않네요. 이게 좀 헷갈리시면 그냥 요 그림으로 그냥 보셔도 돼요. 당연히 여기 보시면 이 파란 색깔 탄력성이 큰 경우가 훨씬 더 이 삼각형이 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도 좀 보셔야 되는데 7번은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자, 보조금도 우리 생산자한테 부과하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좀 크게 그릴까요? 자, 그러면 공급 곡선 이렇게 있고 수요 곡선 이렇게 있어요. 0, 1, 2만 잘 찾으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생산자한테 보조금을 주니까 이게 이렇게 하방 이동이에요. 왜냐하면 비용을 깎아주는 거죠. 그럼 여기가 0, 여기가 1. 이게 이제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죠. 더 싸게 물건을 샀어요. 그럼 생산자가 손해봅니까? 아니라니까요. 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해 주니까 생산자는 자기가 소비자한테 받은 거에다가 100원 보조금 해줬으면 100원만큼 더 받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게 사실은 팔게 된 거나 다름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잉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색깔 이미지로 기억하시죠? 이렇게 딱 해놓으시고 네, 이게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 증가하는 것이고 생산자 잉여는 여기 이런 식으로 쫙 이게 바로 생산자 잉여의 증가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는 둘 다 증가한다니까요. 다 해피해요. 그런데 정부는 슬퍼하는 거죠. 겉으로는 표정을 짓고 있지 않은데 그리고 정부가 다 돈이 어디서 막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정부의 피해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조세죠.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얻게 되는 편익은 파랑 노랑인데 뭐 피해 보는 후생 감소 정부는 이거니까 이만큼 빨간 색깔만큼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잘 보시고, 이제 보조금이 또 좀 한때 인기였었는데, 그래도 이제 조세 뒤집어서 보시면 되니까 좀 보시고요. 다음 8번 봅시다. 한계 효용을 적분하면 총 효용을 구할 수 있다. 뭐 우리가 총 효용과 한계 효용과의 관계 보시면 되겠죠? 이 총 효용을 미분하게 되면은 그게 한계 효용이고요. 한계 효용은 그 마지널이니까 한 개 추가적으로 증가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적분해서 다 쌓을 적자로 더하면 그게 총효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어제 말씀드린 그 사다리꼴, 그러니까 뭐 히스토그램으로 막대 그래프 한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한계효용은 뭡니까? 라고 하면 미분이니까 총효용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한계효용은 총효용의 그 점에서예요. 접선의 기울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뭐 여러 가지 하긴 했습니다. 원래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다 할까요? x제곱 y 뭐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러면 사실은 이걸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x에 대한 한계 효용 구하세요 하면 mux를 구하세요 하면은 이거는 x만 변화시켜서 효용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x로 미분하면 2x y 이렇게 되죠. 우선 요것 좀 한번 그림 볼게요. 뭐라 그랬냐면 x가 증가할 때 효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y에다가 이게 상수 처리해야 되는데 고정된 값 해야 되는 게 잘 안 되시면 1 집어넣으세요. 1. 그러니까 y는 그냥 1이나 y나 뭐 똑같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1이잖아요. 사실. 아셨죠? 진짜 1로 바꾸시면 안 되고. 근데 객관식에서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효용함수가 이 y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증가한다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모양이 u는 x의 제곱 y 이렇게 형태가 돼 있어요. 근데 이 y를 고정시켜서 없는 셈 치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 볼게요.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이게 한계 효용인데 이 기울기가 가팔라지네요. 한계 효용 이 기울기가. 그 직접 표현할게요. 이게 한계 효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밑에다가 쫙 표현하면 요거요. 한계 효용은 x에 대한 한계 효용은 이거죠, 이거. 이 xy니까 자, 관심사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mux고 x가 관심이잖아요. x 보고 이 y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상현 직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y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한계 효용 곡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 효용 곡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y x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y고 우리가 알고 있는 x고 요게 이제 기울기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ax 뭐 이렇게 있으면 a가 기울기가 되잖아요. 2y가 기울기 돼요. 예, 뭐 혹시 좀 낯설 수도 있지만 잘 보세요. 자, 다음에 y에 대한 한계 효용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거 y로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y가 한 단위 변했을 때 총 효용은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되면 y로 미분하니까 x제곱이잖아요. x제곱. x제곱이 또 x제곱이니까 그림 어떻게 될까요? 복잡한 게 아니라 1 넣으세요. 지금 여기서 관심사가 y니까 x에다 1 넣어서 이거 없다라고 치세요. 그럼 y로 미분하면 그냥 x제곱이니까 상수죠. 그냥 1이면 1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2를 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4 이렇게 되고요. 자, 이 그림을 그릴게요. y가 되고요. u 이렇게 있어요. 아까 저 y로 보면 총효용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x제곱인데 x가 상수래니까요. 그래서 효용함수가 u는 x제곱 이게 이제 상수 y 이렇게 있어서 우상현 직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효용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접선의 기울기 한계 효용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로 갔습니까 하면은 네, 요거 y로 미분하니까 요거 2x제곱으로 갖게 되죠. 그래서 이게 y고 한계 효용입니다. y에 대한 한계 효용이죠. 이렇게 되면 x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제곱. 요 기울기가 x제곱이죠. 그래서 요게 한계 효용인데 x제곱으로 일정. x가 1이면은 1이고 2면 4고 일정하네요. 요거 좀 잘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 뭐 간단한 건데 이게 로테이션이 좀 익숙하지 않으면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잘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엄청난 뭐 미적분을 해서 하는 게 안 하고 그냥 표현을 그냥 완전 간단한 1차 함수 풀고 연립해서 풀고 해석하고 이게 뭐 우상이냐 직선이냐 체증하냐 체감하냐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뭐 더 뭐 기발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제일 난이도 높은 그게 거기 나와 있는 그 빨간 책깔 있잖아요. 그 계산 문제 특강 거기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이 난이도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보면은 엄청난 뭐 그런 게 없고 그냥 다 이런 걸 응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는 제가 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9번 보시면 말씀드렸고 10번 볼게요. 소비자 선호의 기본 공리에서 임의의 두 제와 묶음 간의 선호의 순서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비교할 수 있다라는 이행성이 아니고 합리성 이렇게 되는 거, 완전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선호가 있다라고 하면 이 선호를 통해서 효용함수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효용함수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선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선호에는 뭐 완전성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비교 가능하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행성이라는 게 있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단조성이라는 거 있고요. 강자를 붙이기도 해요. 단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있을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건데 이렇게 계속 증가하면은 이게 단조성이죠. 근데 때로는 여러분들도 성적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잠깐 정체됐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전반적으로 증가하는군. 그래서 이게 이제 단조성하고 이거는 좀 정체되는 부분은 없어요. 감소하진 않고 그냥 계속 일정이 되니까 이거는 뭐 스트롱이라는 강 이런 거를 붙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스트롱 단조성 뭐 이렇게요. 다음에 뭐 볼록성, 연속성 뭐 이런 거 있고 뭐 반사성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냥 간단한 내용이니까 그냥 복습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책 가지고 눈으로 쫙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자칫 이게 초점이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그럴 때는 역시 문제를 갖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1테스트 뭐 좋은 건 아닌데 그냥 1테스트가 아니라 복습용이어서 요거 OX 하면은 잠깐 몇 문제 안 되니까 쫙 전체 그림. 어떻게 하시라고요? 첫날부터 했던 1테스트를 다 이렇게 갖고 계시면서 그것부터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복습한다. 그럼 1일 테스트 첫날 나눠드렸던 거 그거부터 쭉쭉쭉 보시고 다시 오늘까지 보시고 내일 복습한다. 첫날 거 다시 보죠. 근데 그게 두세 번 봤으면은 그게 그거잖아요. 거의 외워질 정도까지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거네.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머릿속에 그 수요 공급, 희소성 이런 것들 다 재탕하죠. 그러다가 뇌에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야, 이제 그만 좀 보자. 지겹다. 너 진짜 머리가 돌이냐?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때는 알았어 하고 이렇게 쫙 찢어서 버리세요. 그 보관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료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넘쳐나서 그거를 막 정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책상 같은 데도 보면은 막 책이 막 지저분하게 자료가 쌓여가지고 뭘 봐야 될지 정신없으니까 다 버리세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1일 테스트 그 잠깐 또 구했으면 그럼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다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잊어버렸네요. 이게 아니라 왜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요 너무 지겹도록 봐가지고요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렇군요. 그럼 제가 이제 프린트해서 드리고 그러지 그냥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꾸준히 하셔야 돼요. 다른 것도. 자, 우리 무차별 곡선 거기 지난 시간에 좀 봤었는데 171페이지, 172페이지 거기 좀 보시고 172페이지 한계 대칭을 거기서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이 다양한 선호를 직접 표현하기가 뭐하니까 이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이제 효용함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림이 입체적인 그림을 쫙 그려야 되는데 이게 또 쉬운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그림은 가만히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반원 되는 거를 이렇게 증가하다 이렇게 바구니라 해야 되나? 이렇게 반원 이렇게 요리할 때 쓰는 투명한 이런 그릇 해서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산 정상 찾는 게 우리 목적이죠. 여기가 산 정상이니까 여기서 더 가면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데까지만 좀 생각하려고 요거를 반을 싹둑 잘라요. 이거를 싹둑 잘라서 증가하는 것까지만 체크를 하려고 모양을 이렇게 그리게 돼요. 그렇죠? 그게 여기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고선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좀 살펴볼 건데 저의 관심사는 지금 바구니에다가 XY를 몇 개 담아야 돼, 이게 관심이에요. 이 세로 축을 지워버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관심이 되는 여기 X랑 Y를 몇 개 담아야지 최고일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는 것은 만족의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냥 합격만 하면 돼요. 합격하기 위해서 바구니에다가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총 시간 따져보면 많아 보이는데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루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15시간씩 공부를 해서 거의 300일 공부한다. 이렇게 되면 이래도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XJ랑 YJ 각각의 과목에 대한 공부 시간을 이렇게 잘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열심히 공부하는데 떨어지는 사람은 편식을 해서 그래요. 음식 먹을 때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나는 세법이 좋아. 세법만 공부해. 지금 그런 거 게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합격하신 다음에는 뭐 경제학, 재무관리 이런 거는 접으셔도 돼요. 책은 그냥 하나 기본서 꼽아 두시고 그냥 기념으로 꼽아 두시고 다 버리세요. 그걸 버리고 세법이나 이런 회계, 뭐 특히 세법은 뭐 회계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전공이니까 그건 더 많이 책도 사서 봐야죠. 근데 지금 시험 볼 때는 지금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필요한 과목들을 골고루 잘 버무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운영의 묘미를 잘 살려야죠. 그래서 내가 세법과 회계, 경제, 뭐 경영 과목들이 많은데 상법도 있는데 어떻게 시간을 할당해야 되지?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종합반의 좋은 점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이게 좋은 거 골라서 해도 되는데 그런 거 계획 짜는 것도 이제 좀 부담돼요. 그 동영상 들으면서 언제까지 이론을 해야 되고 그냥 사실 그런 것도 사실 에너지 소비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아. 학원 네가 알아서 다 해줘. 그럼 이제 학원에서 띡띡띡 하고 이거 그냥 들으면 이론 강의 종합반 끝났습니다. 그럼 띡띡띡 객관식 들으면 끝났네요. 그럼 이제 거의 한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끝나요. 그럼 이제 띡띡띡 마무리 특강 뭐 1일 특강 같은 거 이렇게 딱 하면은 그럼 합격이네. 편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에 따른 대가를 또 지불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다 계획을 선수 관리하듯이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잘 하는 과목은 자꾸 이렇게 관심이 가요. 그래서 자꾸 보는데 잘 안 되거나 좀 그러면 탁 하려다가 이게 안 보게 돼요. 잠깐 이거 하고 해야지. 자꾸 미루게 되면요. 안 돼요. 그럼 편식하게 되면 계속 안 먹게 돼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거의 처음 단계니까 편식 아직 다 맛이 없어요. 김치도 맛없고 밥도 맛없고 이거 뭐야? 이 맛있어요? 그 세법 회계 막 즐거워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다 맛없는데 익숙해지는 거야. 맛없는데 먹다 보면 그게 맛있는 거지 뭐.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편식해서 떨어진 사람도 또 많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바구니에다가 XY를 담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있네. 바구니가 A 바구니가 있고 뭐 B 바구니가 있고 여기 또 C 바구니가 있고 위에서 이렇게 탁 투영하면 좌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좌표를 밑에다 쫙 그려봤어요. 여기가 X, Y, A 바구니는 여기 있어요. C 바구니는 여기 있어요. D 바구니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딱 할게요. C 바구니는 이렇게 만약에 XJ가 YJ가 4개고 XJ가 하나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D 바구니는 YJ 하나고 점점점 해서 XJ가 4개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요. 뭐 A 바구니는 이렇게 할까요? A 바구니는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있다라 합시다. 이렇게. 어떤 바구니를 선택했을 때 가장 내가 행복할까? 그걸 찾는 거예요. 바구니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여기 A 바구니는 자, 한 개 담겨 있습니다. B 바구니는 B가 어디 갔어? 이거 B를 합시다. 제가 그러네요. B 바구니는 여기 XJ 4개 있고 YJ가 1개 이렇게 있고 C 바구니는 XJ 1개, YJ 4개. 어떤 바구니 살까? 어떤 바구니 사는 게 내가 가장 행복할까? 지금 그거를 고민하는 거죠. 판단 기준이 있어야죠. 판단 기준이 효용함수라니까요. 자, 나의 효용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XY 이런 식으로 기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A 바구니 샀을 때 값 수치를 집어넣어야 돼요. 수치를 대입해야 돼요. 여러분도 뭐 하잖아요. 사실은 어떤 직장을 선택하던 집을 선택하던 뭐 자동차를 사던 가방을 사던 집이다. 그럼 집 어떤 뭐 이렇게 외관이라든가 방이 몇 개 있고 위치가 어디 있고 뭐 동네 교육 교통 이런 거 다 따지는 거랑 비슷하게 뭔가 기준이 있어요. 요게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 바구니 샀을 때는 만족이 1 곱하기 1의 루트니까 1 이렇게 되고요.
B바구니일 때는 4에다가 루트 이렇게 되고 요것도 4에다가 루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B와 C가 어차피 동일한 효용을 준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A보다는 B, C 선택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의 효용함수가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돼 있고 X랑 Y에다가 뭐 제곱에다가 플러스 5를 해준다 할게요. 자, 어떤 사람은 이런 기준을 갖고 있어. 그럼 이 사람하고요. 이 사람은 지금 사실은 원래 다른 사람이에요. 효용함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막 변하면 안 돼요. 이랬저랬다 변하면 저 선호의 뭐 앞에 얘기했던 공리를 위배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정도 어떤 선호의 체계는 쫙 정해져 있다 보시면 돼요. 물론 어떤 기호나 선호 같은 게 시간이 가면서 변할 수는 있어요. 뭐 사랑이 변하는 거랑 비슷하게 막 취향이 이렇게 변할 수 있지만 경작에서는 우선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가끔 뭐 광고 막 하고 이러면 내가 몰랐는데 막 거기다가 이제 세뇌돼 가지고 이제 좋아질 수는 있는데 그런 것까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5 이렇게 되고 첫 번째 바구니 소비했을 때 두 번째 바구니 소비했을 때는 4 곱하기 1이니까 4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5 이렇게 되고 얘도 4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네요. 자, 결국 또 어떤 바구니가 좋습니까? 순서 매기면 B, C는 같고 A가 제일 효용을 떨어지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우리 이거를 좀 그냥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관련된 효용함수를 표현할 수 없을까 했더니 그게 이제 위에서 투영시켜 보는 거죠. 이거를 Y로 정리하면 돼요. 왜냐하면 수직축이 Y로 돼 있으니까 Y로 정리를 하셔서 나타내면 동일한 효용을 가져다주는 상품 묶음들을 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1이라는 효용을 달성해주는 상품 묶음을 해준다라고, 이거 1이니까, 그럼 1은 이렇게 루트 XY 이렇게 되니까, 루트를 제거하려면 제곱을 하면 되죠. 그래서 1은 XY 이렇게 되고, 따라서 Y는 X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된 걸 나타내는 게 A바구니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등효용 곡선을 그렸어요. 여기다 보면 이거죠. 여기가 1을 가져다 주는 상품 묶음인데 이렇게 점점점점 테두리가 있네요. 오이 잘못됐네. A를 여기다 해야겠네요. 점점점점 이렇게. 아유, 이 그림을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A 이렇게 했으니까 A에서 위에서 뚜룩 투영시켜서 여기다 합시다. 1을 해서 쭉 해서 칙칙칙칙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 색깔로 할까요? 4라는 효용, 루트 4니까 2네요. 2라는 효용을 달성해주는 XY를 구합니다. 라고 하면 2는 XY 이렇게 되니까 Y는 X분의 2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의 효용을 준다는 것은 여기가 2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이 디리릭 올라가면 점점점점 해서 여기 테두리 위에 있는 거는 효용이 2 해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는 효용 뭐 2를 가져다 주는 효용 함수 무차별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취지는 위에 나와 있는 효용 함수를 위에서 투영시켜서 2차원의 평면에 나타낸 거 그게 무차별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성은 당연히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증가하고 우하향하고 그런 특성들 쫙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한계 대체율 개념을 좀 보려고 할게요. 한계 대체율. 자, 우리가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물과 다이아몬드 한계에 있을 때는 당연히 다이아가 물보다 훨씬 애지중지하는 정도가 크다라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걸 이제 가치의 역사를 비슷하게 얘기했었는데 그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효용 20을 달성해주는 XY의 상품 묶음을 나타냈었어요. 그래서 왼쪽과 똑같은데 Y로 정리하면 직각삼곡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X가 만약에 1일 때는 여기 보시면 20 이렇게 돼 있었어요. 뚜루루. 만약 여기가 A점이라 할게요. 이렇게. 자, 이 사람한테는 지금 XJ랑 YJ가 XJ가 뭐라고 할까요? 구두라고 할까요? 구두고 Y가 뭐 가방이라고 할게요. 구두와 가방인데 가만히 보니까 구두는 하나밖에 없는데 가방이 되게 많아요. 명품 가방이. 그럼 이 사람은요 아무리 명품이지만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하나당 애지중지하는 정도가 떨어져요. 희소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요. 반면에 구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당신 구두를 하나 더 얻기 위해서 가방을 얼마나 포기할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구두가 2개면 동일한 효용 20을 가져다 줄 때는 여기 10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20이라는 효용을 달성해주는 효용의 수준이 20을 달성하는 상품 묶음 X와 Y의 조합을 나타낸 게 이제 무차별 곡선이 되는 건데 그걸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다 정리하면 Y는 X분의 2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일 때는 Y가 20이고요. 그리고 2일 때는 10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여기서 포인트 다시 한번 봅시다. 자, A점에서 볼 때 여기 써드릴게요. A점에서 볼 때 A점에서는 자, 어떤 게 소중하냐면 X제가 이 사람한테는 소중해요. 왜냐면 적으니까. 그러니까 X제 한 단위당 애지중지하는 정도가 굉장히 Y제보다 커요. 이 얘기는 뭐냐면 X제가 귀하다는 얘기는 X제에 대한 한계 효용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값이 커요. 하이예요. 그러니까 X제 하나 증가하면 만족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게 소중하다는 거죠. Y제는 상대적으로 20개나 있으니까 별로 소중하지 않게 되네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아무 얘기 안 하면 우리가 여기가 X축이 관심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X제를 한 단위 점차 조금씩 증가시키기 위해서 당신은 자, 이걸 대체합니다. 증가시키기 위해서 당신은 Y제를 대체하려는데 얼마나 대체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게 한계 대체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책 보면서 정리할게요. 172페이지. MRS라고 해요. 이것도 용어 정리하셔서 MRS 마지널이에요. 비율이니까 레이시고 substitution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첨자도 반드시 이렇게 좀 써주세요. 뭐와의 대체 비율인가. 그리고 앞에 XY라고 하면은 관심사가 역시 앞에 있는 게 관심사예요. 아셨죠? 그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얘가 관심. 네, 그런 거 잘 보세요. 관례상 경작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한계 대체율은 자, 거기 동일한 효용 수준을 유지하면서 밑줄 쫙 치시죠. 써드릴게요. 우선은 동일한 여기도 동일한 효용 20을 유지하는 것이죠. 효용을 유지하면서 전제가 깔려 있어요. 유지하면서 그 밑줄 쫙 치시고 동일한 효용을 유지한다는 것은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서 그 뜻이죠.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서 인디퍼런스 커브 곡선 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같은 말이에요.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자, X제 소비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 거기도 관심사 X에 동그라미 치세요. 관심사가 X라니까 X.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거꾸로도 물어봐요. 아니요, 이거 X를 한 단위 증가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는 안 갑니까? Y를 한 단위 증가. 그렇게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Y가 관심이면 가방이 관심이면 가방을 여기다 놓고 하죠. 우리가 어차피 간단한 거를 그렇게 막 여러 개 한다고 뭐 이렇게 뭐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관심 있는 거 X축에 놓고 관심 있는 거 하나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학 출제하시는 교수님들도 다 그냥 이런 시스템적으로 이제 배웠기 때문에 혹시 문제를 내다가 아무 얘기 안 하면 그냥 다 X를 증가시킬 때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가끔 아셨죠? 그럼 나중에 보실 거고 아무튼 그래서 동일한 효용 유지하면서 X제를 한 개니까 한 개 더 추가시 이 뜻이에요. 추가시 관심사가 X제를 한 개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X제 소비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당신은 Y제를 얼마나 얼마나 포기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거예요. Y제를 얼마나 포기할 의향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주관적인 교환 비율이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사람마다 다르죠. 포기하려는 정도가. 그러니까 살짝 먼저 이 포인트를 보시면 여기서요. 어떤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 해볼게요. 파랑과 빨강은 다른 거예요. 교차하면 안 되잖아요. 빨강 무차별 곡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X제를 한 개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한 개 증가시키려고 파랑인 사람은 X제 하나 하려고 Y제를 10개나 포기할 생각이 있는데 빨갱이 사람은 어떻게 돼? X제 하나 얻기 위해서 Y를 요거 5개밖에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고 할게 15라고 하면
그럼 누가 x제를 훨씬 더 좋아하는 거예요? 다시요. 파랭이 무찰곡선 가지고 있는 사람은 A라고 할게요. A라는 사람은 요거는 무찰곡선 B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 뒤에 다시 있어요. 책에도 있어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기 보시면 x제 하나 증가시키기 위해서 파랭이는 y제를 10개나 내놓을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x제를 소중히 생각해요. 근데 빨갱이도 x제 하나 얻기 위해서는 y제를 더 많이 포기할 생각인데 5개밖에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랭이보다는 빨갱이가 x제를 덜 소중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관심사가 되는 게 여러분들 회계사 합격 이렇게 있고 나머지 기타에는 뭐 다른 회계사 이외에 나머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은 회계사 자격증도 행복을 증가시키고 재화네요. 그리고 다른 기타들도 여기 있어요. 음악이라든가 뭐 나머지 뭐 이렇게 놀러 가는 거라든가 영화 보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의 무찰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있고 한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요 사람과 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회계사에 합격할까? 뭐 그거는 잘 모르긴 하지만 누가 더 회계사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은 회계사 1시간 뭐 하나 더 합격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삶의 다른 것을 포기할 생각이 요거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포기할 생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파르게 지나가는 사람이 A가 XJ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 MRS 하는 것은 XJ를 아무튼 YJ랑 비교해 봤을 때 XJ를 좋아한다라 했을 때 이게 감수하는데 이게 약간 볼록한 이런 게 얼마나 더 좋아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한계 대체율이라는 것은 XJ 한 개를 더 증가시킬 때 YJ를 얼마나 포기할 의향이 있는가 그 비율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2번에 보시면 주관적인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주관적 교환 비율 포기하려는 약간 주관적인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예산선의 기울기는 객관적인 교환 비율이다 그렇게 해서 좀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무찰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그것도 밑줄 치시고요. 자, 우리가 한계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눈곱만큼 마지널이잖아요. 마지널은 XJ 하나를 눈곱만큼 원래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널이 들어가면 여기서 사실은 제가 뒤에서 크게 보게 하려고 여기서 한 개 이렇게 크게 증가시켰는데 여기서 XJ를 눈곱만큼 잘게 쪼개가지고 물 한 방울 증가시켰을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 총 여기 무찰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 마지널은 그래서 이게 미분하는 거랑 똑같다. 한계 효용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이거 잘 체크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조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73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다시 한번 그림이 지저분해서 밑에 나와 있는 거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얘가 x제고, 얘가 y제고, 무찰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인디퍼런스 커브 이렇게요. 자, 우리 책 봅시다. 173페이지에 가보시면 책이 여기 A점이 있고 여기 B점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사람이 MRS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그 위에 표를 보세요. MRS XY다 라고 하면 요 표현대로 하면 내가 XJ를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물론 증가시키는 걸로 하세요. XJ를 하나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YJ를 얼마나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보통 우리가 탄력성 비슷하게 우리의 관심은 이게 감소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니까 절대값을 씌워서요. 아니면 마이너스를 없애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를 없애요. 그래서 y를 얼마나 포기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고요. 절대값을 씌우거나.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x제를 이만큼 증가시키기 위해서 델타 x y제를 얼마나 포기할 생각이 있습니까? 해서 y제를 이만큼 포기할 생각이 있습니다. 델타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멀리서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서 이거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x제를 이게 거기 리미트 본에서 약간 이거 조금 변화시키는 거예요. 조금 변화시키면 이 노란 색깔에 변화시키는 게 조금 작죠. 그래서 그 작아지게 되면 거의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우리는 이걸 MR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처음 들으셨을 때는 그래도 제일 어려운 개념이 이 MRS 한계 대체율 개념이니까 자꾸 두고두고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무찰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그게 한계 대체율이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위에 박스를 보시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MUY분의 MUX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해는 이렇게 했어요. X를 하나 변화시킬 때 해석이 분모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충격 받는 게 원래 위에 가야 되는데 이건 버리세요. 나중에는. 왜 그러냐면 여기다 보면 MRS XY 하면 슬래시 거서요. 이 분모분의 분자하면 요 X가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걸 딱 느꼈을 때 요게 X가 분자에 이렇게 와 있어야지 생각이 편해요. 근데 얘는 또 분모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안다고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쫙 잊어버리시고, 자, 즉 다시 한번 볼게요. MRS XY다 라고 하면 그거는 MUY분의 MUX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이걸 잊어버리시고, 도출하세요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객관식이니까. 그래서 요 Y가 기준이잖아요. 기준. 여기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사과를 내가 바나나랑 이렇게 3개랑 같이 이렇게 교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과의 가치를 표현한다 라고 하면은요, 양쪽을 다 바나나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나로 이렇게 나눠주고, 얘도 바나나로 나눠주고, 그럼 바나나 지워져요. 그럼 사과의 가치를, 기준이 이제 바나나예요. 바나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과의 가치를 바나나로 표현할 때 3이다 이 얘기 뭐냐면, 이 3은 바나나를 1로 했을 때 사과는 바나나보다 3배나 좋아한다 그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만약에 내가 관심사가 바나나면 사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사과가 관심이 딱 되는 거니까, 이게 사과를 나누면 바나나 관심이니까 사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바나나는 3분의 1이다 하면은 기준 자체 그리고 관심 있는 거 자체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기준 역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준. 1 집어넣으면 제일 편해요. 1.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싹 이게 없어지잖아요. 원래 상대 비율이니까 이게 원래 정확한 개념은 아닌데 빨리빨리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뒤에 할 건데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이 뜻은 뭐냐면, 이게 없다라고 하면 X에 대한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요. 그 빨리빨리 와야 돼요. 한계 대체율이 체감 법칙 이런 걸 많이 할 텐데,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X에 대한 한계 효용이 감소한다. 그러면 X에 대한 한계 효용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X 한 단위, 한계 효용이라는 건 X 한 단위당 애지중지하는 정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죠? 그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됩니까?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요거 한번 봐보세요. A에서 B로 가는 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이제 지울게요. 이게 안 지워지네. 당연히 해야 될 얘기니까. 자, A에서 B로 가는 거 한번 해볼게요. B로 가면 뭘 할 수 있냐면, X의 소비량은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X는 증가하고 Y가 감소해요. X는 증가하고 Y는 감소하고, 효용은 어떻게 돼요? 효용은 똑같죠. 왜냐면 하얀 색깔 동일한 무차별 곡선이다 라고 하면 요 위에 있으면 다 효용이 똑같아요. 효용은 변함없고 이렇게 돼요. 자, 다시요. 이것도 그냥 무차별 곡선 생각하는 연습이니까 조금만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고 접으셔도 돼요. 자,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X랑 Y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A에서 B로 갈 때는 X의 소비량이 증가했어요. X의 증가하면 이게 3A가 아니니까 효용은 증가한단 말이죠. 이렇게요. 효용을 증가시켰네요. 근데 이게 하나만 증가시킨다 했는데 뭐 또 몇 개 증가할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 증가시켰을 때가 효용이 변하는 걸 한계 효용 MUX고요. 근데 X는 몇 개 증가했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게 X의 변화로 인한, 지금 증가했죠? 변화로 인한 총 효용의 증가 크기 이렇게 나타내고요. Y제는 바구니에서 덜어냈어요. 그래서 Y제는 이렇게 덜어냈어요. 그러니까 효용은 감소하겠죠. Y제는 없어지니까, YG가 3A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YJ의 변화로 인해서 효용이 변한 크기는 YJ 한 개 변했을 때 총 효용에 미치는 영향을 한계 효용이에요. YJ 한계 효용. 근데 YJ 실제 몇 개 변했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물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 있으니까 이 파란 색깔 증가한 거랑 빨간 색깔 감소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Y는, 요거 효용은 그대로 가만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요거를 식으로 쓴 게 거기 보시면은, 위에 그 173페이지에 위에 박스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게
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써봅시다. 조그맣게. 자, 효용이 얼마나 변화했습니까? 이 전미분한다는 개념인데 그냥 요걸로 보시죠. x 때문에 효용이 변화한 크기가 이 8n이고요. mu x 델타 x 더하기 y 때문에 효용이 변화한 거 요거예요. mu y 델타 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차근차근 보시면 근데 증가한 거랑 감소한 게 쌤쌤 돼가지고 그쵸? 효용의 변화 크기는 원래 그대로 유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효용의 변화 요거는 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여기까지 되셨죠? 자, x 때문에 발생한 효용의 변화, y 때문에 변화한 효용의 변화가 두 개 합했더니 이전과 효용이 똑같아요. 자, 원래 MRS는 이렇게 해서 나타낸다고 그랬죠.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이걸 한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뭐 책에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mu y분의 델타 y mu x에다가 델타 x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 앞에 마이너스 붙이거나 절대값 붙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x분의 델타 y 이게 이제 MRS니까 요걸 구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되죠. 얘는 이쪽으로 가면 되죠. 그렇게 되면 정리하면 mu y분의 그래서 mu x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자, 마무리 정리할게요.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MRS다라고 하면 요걸로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y의 한계 효용 비율 기준으로 했을 때 x의 한계 효용의 그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 작아진다 해서 얘가 더 많이 작아지면은 이거는 또 오히려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머릿속에 그냥 빨리빨리 생각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우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173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거기 위에 오른쪽에 한계 대체율 나와 있죠? 그거 그냥 별표 하시고요. 날개 부분에 173페이지. 한계 대체율은 무차별 곡선의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고요. 소비자의 주관적 교환 비율, 주관적이라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MRS는 그래서 델타 X 이거 다 빼버렸잖아요. 빼버리고 MUI분의 MUX다. 그걸 바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요. 한계 대체율의 그 의미 나와 있는데 그냥 X 하시고 보지 마세요. 아셨죠? 앞에 나와 있는 그걸로 바로 하세요. 네, 그렇게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174페이지 나와 있는데 그 참고는 둘 다 별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쓸 때 이제 이름을 좀 뭐라고 붙일까 애매해서 가끔 참고, 심층 연고 이렇게 해놨는데 보통 참고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와요. 객관식의 특성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참고가 이게 필수 체크고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심층 연고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가끔 몇 개는 보고 아니면 그냥 너무 심층 들어가니까 그냥 보지 마시라는 건 보지 마시고 아셨죠? 보지 마세요. 그냥 이거 보면 더 심층해서 점수 고득점과 상관없다니까요. 그 시험 문제가 그냥 한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 여기 나오는 걸 얼마나 빨리 잘 실수 안 하고 푸는가가 중요하지. 심층해서 이렇게 간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봐. 대학원까지 가고 박사과정까지 가면 경제학 회계사 시험 문제 잘 풀까요? 아니요, 하나도 못 풀어요. 대학원 가면 뭐 하는데 그냥 한 부분 있잖아요. 부분만 그냥 깊숙하게 파는 거니까. 이게 의미 없어요. 그 치과 하면 이만 치료하지. 치과 의사 붙으셨으니까 저 뭐 머리가 아프고 전혀 몰라요. 그냥 별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셨죠? 그래서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선호와 무차별 곡선인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무차별 곡선이 쫙 있는데 x제가 있고요. y제가 있어요. 자, 무차별 곡선이 두 사람이 다른 무차별 곡선이 있어요. 요렇게 가파른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렇게 완만한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이따가 하긴 하겠지만 무차별 곡선 상에서 다 한계 대체율이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막 여기랑 비교하면 엉뚱한 사람끼리 비교한 거니까 요걸 맞춰야 돼요. 지금 x제를 내가 x제로만큼 갖고 있고 y제를 y제로만큼 갖고 있어요. x제를 2개 갖고 있고 y제를 뭐 10개 갖고 있는 상황이라 할게요. 이 바구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x제 하나를 더 갖기 위해서 y제를 얼마나 포기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럼 b는요.
y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y제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 y제 요만큼밖에 내놓을 생각 없는데요. y제 좋아하니까 조금밖에 내놓을 생각 없어요. a는 그래요? 저 이만큼 내놓을 생각 있습니다. 그러니까 x제 하나 얻기 위해서 a는 많은 걸 포기할 생각이 있으니까 요게 a가 x제를 훨씬 더 소중히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애지중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걸 이제 멀리서 제가 표현하려고 그렇게 돼서 나타낸 거고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죠. 이거요. 이게 이제 MRS예요. 그래서 표현을 하면 MRS A가 생각할 때 XY에 애지중지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노란 색깔은요. 여기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잖아요. 이렇게 흘러간다고. 이게 MRS B가 생각할 때 XY 애지중지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저쪽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MRS가 기울기 그대로 보시면 돼요. MRS A가 B보다 크잖아요. 부동호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 그게 바로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A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XY니까 Y가 기준이에요. A가 생각할 때 XJ를 애지중지하는 정도가 B가 소중히 생각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A가 좋아합니다. 그 뜻이에요. 아셨죠? 그게 빨리 돼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써먹게 되냐면 저 뒤에 일반균형 파트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막 응용이 돼요. 장군이 등장해요. MRS 개백이라는 장군이 등장하는데 창과 칼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소중히 생각하는가 그건데 김유신 장군이 있어요. 창과 칼 이렇게 어떤 걸 애지중지하는가 이렇게 봐요. 그러면 관심사가 뭐냐면 창이 관심사예요. 그리고 칼을 기준으로 한 거고 자 부등호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합시다. 칼을 좋아하는 장군은 누굴까요? 한 단위당. 그러면 이거는 관심사 칼 지워버리세요. 기준이니까. 이것도 지우세요. 김유신 장군은 창을 더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얘는 개백 장군은 창보다는 그러니까 칼을 애지중지하는 거니까 김유신 장군은 창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야, 나 창 필요 없어. 너 창 가져. 창을 이렇게 개백 장군이 김유신 장군한테 주는 거야. 대신 대가를 치러야죠. 야, 너는 칼 가져. 이렇게 칼 좋아하니까. 자, 그러면은 한번 잘 보세요. 이건 나중에도 할 건데. 자, 우리가요, 점차 여기 보시면 x제를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작아진다는 건 뭐냐면 애지중지하는 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김유신 장군은 창을 되게 좋아해서 창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졌는데 자기가 이제 점차 창이 많아지면 창에 대해서 애지중지하는 정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요. 처음에 다이아몬드가 없을 때 하나는 우와 이랬는데 집에 널린 게 다이아몬드고 뭐 아빠가 무슨 드비어스사 그런 거 있잖아요. 유태인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하는데 다이아몬드 공장을 하고 그런다 해봐. 그럼 널린 게 다이아몬드면 다이아몬드 하나 가질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애지중지하는 정도가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점차 이게 떨어져요. 이제 자꾸 창이 늘어나니까. 얘는 창을 기준으로 하세요. 칼로 봐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창이 자꾸 쟤한테 주니까 이제 창이 없어져요. 없으면 희소화되니까요. 창 하나당 애지중지하는 정도가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교환이 일어나다가 언제 멈춥니까? 라고 하면 요거 좋아하는 정도가 같아지게 되면은 둘이 만났어. 당신 창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했더니 좋아하는 정도가 똑같아. 그럼 서로 교환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더 이상 거래가 교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고 그 상태가 바로 균형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환의 효율성에서요. MRS가 두 사람이 같을 때가 교환의 효율성 무슨 무찰곡선이 접한다 계약곡선 나오게 되는데 그 그림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MRS가 같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좀 와 닿아야 돼요. 아셨죠? 자, 그 정도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오른쪽에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효용함수 보면서 얘기를 또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